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스노우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다혈질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는데 우루과이전을 마친 직후 거치게 항의를 하다가 월드컵 최초로 감독 옐로카드를 받았고 결국 가나전에서 필드안까지 들어가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게 경기 운영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부당한 판정에도 클린스만은 어떤 어필도 하지 않았고 모두 손흥민의 떠넘기기식으로 행동하면서 감독의 차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스포츠에서 절대란 건 없는 것처럼 경기에 지고 힘들고 지친 선수들을 뒤로 한 채 웃던 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무면 터지기 마련인데 축구협회를 향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드디어 고름이 터진 것인데요.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6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벤투 감독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1월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협회의 시스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한국 축구협회는 월드컵에서 잘하기는 바라지만 돈과 스폰서가 전부인 것 같다. 대표팀 자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부조리와 불공정에 맞서 싸웠던 벤투 전 감독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김판곤 감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김판곤은 2017년 2월 기존에 대한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게 된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신태용호의 준비 과정 및 성과를 바탕으로 김판곤은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준비에 들어갔고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슈틸리케 사태로 각종 불협화음과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싸늘하게 식어버린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은 협회의 오랜 적폐들을 물갈이하는 것과 차기 대표팀 감독은 실력이 검증된 외국인 감독 선임을 원하고 있었고 협회와 김판곤 또한 국민들의 기대치 충족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낸 감독 리스트를 짜서 본격적인 협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파울루 벤투를 선임했는데 벤투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과 유로 2012 4강 진출 성적을 높게 평가했으며 또 클럽팀에서 60%가 넘는 승률 등을 꼽았고 결정적으로 전문성 높은 코칭 스태프진과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판곤은 앞으로 4년간 인내하고 잘 지원하면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제 무리뉴,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등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인정받고 있고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 과정은 축협을 떠나 한국 스포츠판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했다고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초반 벤투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뭘 했는지 왜 벤투인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며 비판 여론은 거의 사그라들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전문적인 사단을 데리고 수준 높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의 남미 강호들을 격파하는 등 부임 이후 평가가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김판곤이 데려온 벤투 감독이 무패로 승승장구하면서 축협 내에서 김판곤의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축협은 대표팀을 구조조정하고 축협 정관을 수정하면서까지 김판곤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렸고 결과적으로 김판곤을 데려온 홍명보와 김판곤, 벤투 순서로 전부 아웃되고 이 사태는 후에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으로 이어지면서 축구판 카르텔을 보였습니다. 김판곤이 그동안 해왔던 대표팀의 운영 시스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축구 스타일인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공격 축구라는 명확한 색깔과 비전을 내세우면서 확고한 정체성 구축 등 그의 체계적인 업무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 불가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그러나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적극적인 러쿨러 감독으로 떠나가면서 축구인들이 김판곤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면서도 떠난다는 사실에 그 자리가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 말했으며 김판곤급의 자원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판곤이 공들여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축구 철학과 시스템을 그 자리에 이때까지 무능한 행정력을 보인 이용수와 황보관이 복귀해서 행정 시스템을 망쳐놓고 있어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건 아닌지 팬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용수가 김판곤의 자리를 메꾸면서 여러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2023년 1월 4일 사임하였고 후임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한 인물인 마이클 밀러입니다.
최종적으로 김판곤이 한국 축구계를 맡은 단 4년 동안 한국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며 수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상술한 업적과 행정체계를 종합해본 결과 2002년 신화의 숨은 주역이었던 가사면 전 사무총장 이후로 대한축구협회의 최고의 행정가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축협의 전 회장이었던 정몽준에게서 든든한 지원을 얻어 행정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가사면과 달리 김판곤은 현재 축구협회를 장악한 자들에 밀려버린 비운의 행정가였다는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김판곤이 남긴 유산은 모두 숱한 성적을 내고 물러났으며, 이제 다시 정몽규와 황보관 체제에서 다시 수많은 대회를 4년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4년의 성과에 따라 그동안 한국 축구가 성장했던 건지 아니면 김판곤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던 건지가 확인될 것이란 말과 함께 두고 보자는 말이 있었는데, 김판곤이 떠난 후에 축구협회는 클린스만과 함께 형님 동생하며 축구협회를 흔들어버린 결과 최고의 선수들을 기용하고도 졸전을 펼치는 등 최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한 축구팬이 작성한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축구, 해조축구, 방관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9일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붉은 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 취지에서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 6경기에서 11득점 10실점한 기록을 내세우며 최악의 경기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결같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한 한국이 연이은 연장 접전 끝에 간신히 4강에 진출해서는 유효 슈팅 연계의 0대2 패배라는 참담한 내용으로 탈락했다며 분노를 표했고,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3월 출범해 5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고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를 기점으로 약체 국가를 상대로 평가전 6연승을 달렸는데,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하고 모든 것은 결과로 판단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재택근무 외유 논란 지적에도 자신만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을 저격해 아시안컵 우승을 공언하고 결과로 평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위약금이 68억이라는데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클린스만으로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도 불안하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무색무취의 전술과 경기력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고 경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